네, 오늘은 잘 낫지 않으면서 진통제로 계속 생활을 하셔야 되는 만성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만성 두통은 CT나 MRI 아니면 또 이석증 검사와 같은 두통을 야기할 만한 검사상의 아무 소견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계속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대개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상의 이상이 없는 경우에 흔히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스트레스다, 또 불규칙한 식생활이다, 알러지다, 노화다, 퇴행성이다, 이런 등등의 그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. 이런 진단은 들을 때는 그럴듯하지만 막상 우리가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골타요법에서는 원인이 없는 통증, 원인이 없는 증상은 없다는 마음으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개 이 만성 두통의 그 증상은 머리 전체나 일부가 찌르는 느낌 또는 답답함, 무거움 등등의 이런 증상을 가지게 되고요. 더 심해지게 되면 속이 미식거리고 또 토할 것 같은 그런 증상까지도 오게 되죠.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그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불면증도 초래하게 되고요. 또 이 두통이 일어날 때는 머리 부위와 목, 어깨 부위에 근육이 과한 긴장을 일으키면서 어깨의 무거움, 또 뒷목의 뻣뻣함 이런 등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우리 한의학에 불통죽 통하고 통죽 불통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. 뭐가 통하면 안 아프고 뭐가 안 통하면 아프냐 그런 얘기인데요. 그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피가 잘 통하면 안 아프고 피가 잘 안 통하면 아프다 그런 말인데요. 그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즉 머리 쪽에 혈액의 공급이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왜 머리에 혈액 공급이 떨어지는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데요.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여기 보여드리는 붉은색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일명 추골동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 추골동맥은 다른 동맥이 깊은 근육 속에 안전하게 보호되어져 있다고 하면 이 추골동맥은 유일하게 이 뇌혈류를 공급하는 중요한 동맥이다 보니까 이 조물주가 이 뼈 속에다가 이 추골동맥을 보호해 놨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목뼈의 변형이 되게 되면 목뼈 안에 있는 이 노란색의 신경도 누르게 되지만 동시에 이 뼛속을 지나가는 혈관도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이 추골동맥이 경추의 변형에 의해서 압박을 받게 되면 당연히 뇌 쪽으로의 혈액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만성 두통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경추 변형에 의한 추골동맥의 압박이다. 이렇게 우리가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원인은 뇌척수액의 흐름의 저하에 의한 것이다. 이렇게 우리가 또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. 우리 몸의 그 순환 구조가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그 첫 번째가 심장에서부터 전신의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 혈액의 순환과 또 두개골과 꼬리뼈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순환을 하는 뇌척수액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순환 구조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. 혈액과 같이 뇌척수액은 두개골과 꼬리뼈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 순환 구조가
경추의 변형이라든지 또 척추의 변형에 의해서 원활하지 않게 되면 뇌 쪽에 있는 뇌척수액에 의해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데, 이때 이제 뇌압의 상승을 일으켜서 또 두통의 원인이 됩니다. 또 뇌척수액의 흐름에 이상이 생겨 뇌압이 올라가게 되면 두피를 싸고 있는 두개골 사이가 들뜨게 되면서 붓게 되고, 또 그 부위를 누르면 상당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도 두통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원인은 바로 두개골과 두피 사이가 들떠 있다. 이것이 세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. 또 네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식사를 한 후라든지 또 어떤 활동을 한 후에 또 아니면 좀 신경을 좀 쓴 다음에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, 이런 경우는 그 심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충분한 뇌 쪽에 피의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오는 통증이다.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원인 규명에 따르는 치료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그 첫 번째 원인으로 말씀드린 추골동맥의 압박은 이 경추 교정을 바로 함으로써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. 또 두 번째 원인으로 말씀드린 뇌척수액 순환장애는 골타요법에서는 꼬리뼈 치료를 함으로써 뇌척수액의 흐름을 증가시키는 그런 치료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. 이 꼬리뼈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뇌척수액이 잘 순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로 말씀드린 두개골과 두피 사이에 들떠 있는 것은 압통증을 찾아서 그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에 사혈을 해서 피를 뽑아주게 되면 붓기가 잘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대개 이 부종과 통증은 대개 이 후두부 쪽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성 두통을 가지신 분들이 이 뒷목을 만져서 좀 강하게 좀 눌러주게 되면 많은 통증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리고 또 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목 고정석을 대고 목부에 열을 가해주고 또 물리적인 자극을 가해줌으로써 압박받고 있는 추골동맥에 대한 긴장감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자가치료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 고정석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반원형의 목침을 사용하셔도 효과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 수가 있습니다. 이 반원형의 목침 사용법은 이 높낮이를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밑에다가 책을 한두 권 이게 받치시면서 목의 그 높이를 조정해야 되는데요.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가 뒤로 젖혀지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높이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상과 같이 만성 두통의 원인, 증상,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는 지난주 MBN 엄지의 제왕을 녹화하고 왔는데요. 그 테마가 바로 당뇨였습니다. 5월 23일 8시 10분에 방영이 되는데요. 그때와 같이 당뇨를 주제로 한번 말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